promises big benefits for your business. But is your data center and your IT team ready for the AI revolution? Juniper's AI Data Center solution is the quickest and easiest way to deliver high-performing, scalable networks for AI training and inference. We take an operations-first approach, which provides simple and seamless experiences that save time and money without vendor lock-in. And Marcus, our virtual network assistant, makes it easy to see and fix problems quickly. Juniper's open AI-optimized Ethernet solution ensures feature velocity and cost savings. Leveraging a vast Ethernet ecosystem pushes down costs, assures faster innovation, maximizes design flexibility, and avoids vendor lock-in. Finally, Juniper delivers end-to-end secure solutions that enable you to build high-performing AI data centers with flexibility and ease. We make every connection count. 네, 안녕하십니까. 주니퍼 네트워크스 김세현 사장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피곤한 마지막 세션인데 이게 AI 워크로드 말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저희가 근데 네트워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이제 제가 볼 때 영화보다 이 장면이 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파란 약을 먹게 되면 현재 진실에 그냥 안주하게 되고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좀 고통스럽지만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AI 워크로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 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 진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빨간 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또 이쪽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불편한 진실이죠. 저희 레거시 네트워크. 저희가 데이터 센터 서버팜 구축을 하는데 지금도 레거시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로 이제 구축에 대해서 보면 미팅도 하고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레거시 네트워크가 되게 저희한테 많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익숙하다는 게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네트워크는 보다시피 구간별로 되게 이슈가 많이 있어요. 레이아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스페인트리 같이 20-30년 지난 프로토콜로 쓰는 만큼 이게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자매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레이어 3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은 IP 설계도 저희가 해야 되고 되게 수동적으로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스페인트리가 돌아가는 램프만큼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되게 네트워크가 많이 정적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레거시 네트워크를 저희는 지금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나 RFP를 쓰거나 아니면 구축을 하다 보면은 저희 자꾸 백홈 스위치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백홈 스위치를 쓰는 이유는 이런 불편한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그나마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백홈 스위치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백홈 스위치 특징이라고 하면은 스케일 아웃이 아니라 스케일 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비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포트만큼 손을 계속 올리고 그 스케일을 계속 올려서 쓰는 거죠. 하지만 이 스케일업 장비의 한계는 여기 꽂히는 모듈들이 다 끝나면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는 스케일업이 아닌 스케일 아웃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샤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샤시라는 게 실제로 장비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스위치 패브릭이랑 FPC가 엮여있는 이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L2나 L3 같은 레거시 아키텍처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신을 하긴 하되 그런 프로토콜이 다 돌지 않을 뿐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이미 하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아키텍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패브릭을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업스케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을 하려면은 저희는 스위치 패브릭을 이제 IP 패브릭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IP 패브릭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스파인 스위치를 사용하고 리프 스위치를 그리고 TOR 스위치처럼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샤시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이제 크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아키텍처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같이 확장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레거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 데이터 센터 외에도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레버시는 도대체 저희가 더 이상 당장으로 확장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는 이제 서비스 위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데이터가 모여있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 센터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당연히 데이터가 모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속의 연산까지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로스리스 네트워킹이 필수로 저희가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IP 패브릭을 위해서 저희가 EVPN, VXN을 많이 사용을 하죠. EVPN, VXN을 사용을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테넌트를 나누기도 하고, 거기다 IP 모빌리티적인 기능으로 다른 위치로 넘어갈 수 있게 IP의 자연스러운 이제 이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엮일 수 있는 저희가 DCI에 대한 기능까지도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은 이 기능에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지연이 필요한 로키 V2나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혼잡 제어 DCQCN까지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 컴퓨팅을 하다 보면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는 되게 돌아다니는 트래픽이 엄청 많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 추가로 저희가 이제 트래픽에 대한 고용량 처리도 필요하고 거기에 로드 밸런싱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로 하는 이제 레이 옵티마이저까지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기존의 레거시 말고도 AI 데이터 센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런 특별한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AI 워크로드였습니다. AI 워크로드 말만 들어도 되게 머리 아프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죠. 저희한테는 이 AI 워크로드라는 게 네트워크라는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복잡한 공식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AI 워크로드를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스마트폰 쓸 때도 전자기적으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네트워크적인 부분만 가져가서 그 부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도출하는 공식이랑 증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특수상대성 이론은 몰라도 저희가 이는 MC 제곱이라는 용어 자체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AI 워크로드를 실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MC 제곱 같은 그런 정도로 저희가 치환을 해서 받아들이면 좀 이해가 하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AI 워크로드인데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디로 트래픽이 흐른다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AI 워크로드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자기끼리 통신하는 것도 있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다 풀메시 같은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경로로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네트워크로 가져오려면 쉽지가 않죠. 마치 이렇게 복잡한 공식처럼.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적절히 치환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함축을 해서 줄이면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그런 네트워크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약간 치환하고 저희가 한번 추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각각 이제 소스와 클라이언트로 앱과 외부 데이터로 저희가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제가 추격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에 대한 부분을 추격시켜서 명물만 남겨놓고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지 패브릭에 대한 영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되는 부분은 그냥 프로세싱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추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GPU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또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유사하게 AI 모델들이 있는 카탈로그나 그리고 증강 생성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처럼 스토리지 공유 패브릭이랑 GPU 패브릭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도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추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 부분도 하나의 패브릭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API 연동이랑 파인튜닝 같이 트래픽이 리턴되거나 돌아다니는 부분은 네트워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리턴으로 이렇게 경로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지 패브릭은 역할은 다르지만 실제 네트워크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적절히 치환을 또 한 번 더 하면은 저희가 구조가 이렇게 되게 많이 축약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이제 네트워크 플로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주니퍼에서 얘기하는 AI 워크로드는 저희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안을 보다시피 그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 따지고 보면 이 인터널 데이터베이스도 이 안에 있는 패브릭들이 볼 때는 외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한 데이터들은 방화벽에서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네트워크들은 저희가 매니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서는 과감하게 방화벽 보안에 대한 부분 빼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만 남겨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AI 워크로드에서 필요한 저희 워크로드 트래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EVPN, VLSN이랑 그리고 레이어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가는 GPU 패브릭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AI 데이터 센터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나 이 부분도 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SDN 아키텍처인 저희 스파인 리프 이것만 해도 일단은 저희가 구축을 안 해보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구축을 하려면 저희가 단순히 컴퓨터를 넣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장비 구성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쓸지도 쪼개야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쪼개려면은 이게 또 여기에서 필요한 패브릭 타입도 있을 거고 들어가는 오버레이 언더레이 설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저희가 컴퓨터를 넣을 때 똑같은 컴퓨터를 넣는 게 아니라 IP가 조금씩 바뀌고 정보가 조금씩 바뀌면서 들어가니까 이걸 똑같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을 반복하는데 복도 붙여주지 못하고 되게 불편하고 어렵게 저희가 검증하면서 컴퓨터를 꾸역꾸역해서 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을 하겠죠. 여기 서비스를 확장할 때마다 이런 작업들을 미묘하게 조금씩 시간을 바꿔가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발생하면은 기존에 관계자가 없거나 까먹거나 하면은 실제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N 아키텍처를 사용하려면 CNI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디자인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디자인되는데 저희가 컴피그를 넣어야 될 거고 컴피그를 넣고 나면 장비에 배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돼야지 저희가 손쉽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구성을 하려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되게 높은 그 기술이 필요 없이도 네트워크 구축을 편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리뷰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거기에다가 반복적인 CLI 작업도 없는 게 나을 거고 거기에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자동적으로 수행이 돼야지만 저희가 간편하게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나오면 저희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저희 주니퍼 엑스트라 데이터 센터 디렉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엑스트라 데이터 센터 디렉터를 이제 패브릭 매니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 제로에 이제 저희 처음에 장비를 넣고 이제 구축하는 그 설계 단계부터 장비 컴퓨터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거기에 동작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엑스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모두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네트워크를 선언만해서 CLI 없이 구축을 하는 게 당연히 지원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전에 검증이 되어 있는 안전한 모범 사정으로 자동으로 컴피가 들어가는 부분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게 패브릭 매니저이기 때문에 실제로 패브릭 매니저인 엑스트라가 끊기더라도 실제 네트워크 운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도 조금 안정적인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 위도 기반으로 분석되는 내용들을 봐서 저희가 가시성 또한 확보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유일하게 타벤더에서 지원하지 않은 멀티밴더로서 저희 주니퍼 장비 외에 다른 장비까지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엑스트라 패브릭 매니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랑 비교를 하면 약간 더 도드라지게 장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장애 요소의 감소되는 부분을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은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을 다 잘 쓰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컨트롤러를 쓰는 SK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컨트롤러가 마십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지만 엑스트라는 패브릭 매니저이기 때문에 단순히 컴퓨터를 내려주고 분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성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장비들끼리 서로 같은 OS에 특수한 OS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컨트롤러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저희가 프로토콜로 돌고 언더레이는 오버레이 올려서 사용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적정히 포함만 된다면 OS가 약간씩 버전이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싶은 때 원하시는 때 아무 때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먼저 검증된 그런 구축된 아키텍처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 간편함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타사 장비를 넣건 저희 주니퍼 장비를 넣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저희 패브릭 매니저를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SDN 컨트롤러보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저희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엑스트라를 설명할 때 저희가 IBM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IBM 방법론을 보시면은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킹이라고 해가지고 유도 기반 네트워킹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유도 기반이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모르고 구성에 대한 걸 몰라도 그냥 구축하고 싶다, 이 장비 뭐 쓸 거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드래그를 해서 클릭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의 장비를 어떻게 쓸지 그런 부분에서 컨피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비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지 클릭해서 구성만 하고,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하면은 이제 개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엑스트라 자체적으로 어떤 커피가 들어가야 될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 가지고 각 스위치 모델이나 벤더에 맞춰 가지고 컴퓨터가 장비에 내려갈 수 있게 가요. 그래서 장비에 컴퓨터가 내려가면은 이제 동작을 할 거고, 장비가 동작하면서 이제 트래픽이 이제 수집이 되겠죠. 트래픽에는 텔레메트리나 그런 정보가 수집되는 거는 엑스트라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랑 기존에 저희가 미국일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사람이 실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주는 게 이제 IBM 메소로지의 저희 엑스트라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에 이제 주니퍼에서 검증한 그런 커피로 들어간 디자인인데 저희가 커스텀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장비를 넣고 인터페이스 연결단자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구성들에는 저희가 스파인이 없는 구성도 제공되고 스파인 리프 아니면 이제 슈퍼 스파인이 있는 파이브 클로스나 AI 패밀리까지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디자인들이 엑스트라에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사용만 하셔도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레퍼런스 컨피그를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외에도 이제 엑스트라의 기능들이 많은데 이제 기능들 좀 추격해가지고 몇 가지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엑스트라에서 저희 토폴로지 관리하는 사진 저희가 블루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루프린트는 이제 건설을 도면에서 보면 청사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죠.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의 하나의 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블루프린트에다가 저희가 운영하고 싶은 망에 대해서 설정을 넣으면 됩니다. 그 설정을 다 넣고 나서 배포를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장비에 이런 CLI들이 들어가가지고 장비의 컨피그를 따로 저희가 손으로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희가 컨피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 된 토폴로지들은 이제 텔레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장비에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엑스트라가 이제 수집한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장비의 운영 현황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루트 커즈라고 하는 장비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 잠재적인 요소나 현재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엑스트라가 자체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짐을 이런 부분에서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게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지에서 출발지로 가는 트래픽이나 유저의 사용 수장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로 트래픽이 어떻게 가는지 가시성 있는 뷰를 엑스트라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통계라든가 아니면 인터페이스 어떤 유저가 사용 트래픽이 많은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리포트 같은 화면이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엑스트라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때 제공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플로이 모드라고 이제 저희 엑스트라에만 있는 되게 특별한 기능인데 저희가 이제 OS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장비 RMA용을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디플로이 모드라는 걸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간편하게 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화면 아래 보시면 이제 여기 레디랑 드레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드레인이라는 모드를 하게 되면은 프로토콜을 다 다운시켜가지고 실제로 장비가 프로토콜이 떨어진 것처럼 동작을 해서 저희가 장비가 따로 빼지 않아도 프로토콜만 다운시켜서 이제 트래픽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게 만드는 게 드레인 모드입니다. 그리고 레디 모드일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다 동시에 끄는 것처럼 해서 장비를 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OS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콘솔 들고 막 USB 들고 와서 OS 올리고 이제 장비 포트 뽑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엑스트라에서 이 모드만 전환하면서 OS를 내가 또 올리기만 해도 저희가 OS 업그레이드를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디플로이 모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제 멀티벤더 기능이죠. 멀티벤더 기능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토폴로지 만들어 구성을 하는데 보다시피 저희가 장비를 등록할 때 장비 모델이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몇 개가 어떤 포트가 있는 그런 논리적인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해요. 논리적인 장비로 렉이라는 토폴로지를 만들고 그 렉에 대한 토폴로지 여러 개를 묶어서 저희가 하나의 템플릿이라는 가장 완성된 데이터 센터 도면을 만듭니다. 그럼 그 만든 도면을 블루프린트로 내릴 때 이 장비의 포트에 맞는 그
그 벤더나 아니면 다른 벤더에 대한 장비를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은 저희 주니퍼 장비가 아니어도 인터페이스 수량이나 포트 속도 같은 거 만든다면 어떤 장비를 넣어도 이 도면에서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멀티 벤더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AI 옵스에 대한 부분인데 AI 옵스는 아까 전에 미스트 세션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 AI 옵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를 미스트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앞에 보이는 거 보면은 이제 무선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 어슈런스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이제 미스트 풀스택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AI 옵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옵스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랑 사용자에 대한 가시성을 분석을 정보를 따로 받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 A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연결된 엔드포인트나 그리고 구성이나 플로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데모를 몇 개 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다시피 대시보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엑스트라에서 보이는 저희 전체적인 상태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발생한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스트를 통해서 엑스트라에 발생한 이제 이슈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미스트에 연동된 엑스트라 토폴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스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로 저희가 토폴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동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된 장비에서 원하는 스위치를 선택을 하시면 그 스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스위치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도 이제 미스트에서 분석된 내용이 이렇게 미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비스 액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엑스트라도 별도로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비스 액션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링크 상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 액션으로 어떤 것을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 보다시피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기존까지 있었던 통계 정보들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전용 심솔루션이 분석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웨어리스도 있어야 되겠죠. 보다시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지나간 엔드포인트나 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리스트에서 수집을 합니다. 리스트에서 수집된 내용들을 보시면 아까 전에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띵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사용자별로 해서 어떤 프로토콜에 어떤 사용자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지나가는지 이런 정보들이 리스트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트래핑 양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나가는지 클릭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방화벽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저희가 각 구간에서 어디에 특정 트래픽 세션 같은 게 많이 지나가고 이제 병목이 일어나는지 원래 이제 SDN 다른 솔루션에서 볼 수 없던 그런 비주얼라이징 부분까지도 저희가 리스트 연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리스트 AI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저희 기존에 있었던 AI 챗봇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AI 챗봇에 대한 부분도 저희 데이터 센터 연동을 하면은 보다시피 저희가 마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데이터 센터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AI 마비스를 통해 가지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엑스트라 플랫폼은 어떻게 지원이 되냐? 저희가 이제 엑스트라는 그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가 없어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가 없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VM웨어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하이퍼V에 설치를 하든 어떤 플랫폼이든 저희 엑스트라를 구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른 솔루션들 보면은 이 기능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다른 기능을 하려면 갑자기 뭐 하나 더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 없이 제가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든 기능들이 그냥 엑스트라 하나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인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게 장비가 OS는 하나인데 되게 그 스케일 분에서 많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수천 대의 장비를 이 엑스트라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에서 모든 노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단 하나의 무기에 연결하고 웬만한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은 다 하나만으로 구축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가볍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되는 하드웨어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저희 주니퍼 제품들도 EVPN VSN 보라라는 장비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특화된 아키텍처가 있을 거라서 지원이 되는 장비도 있고 안 되는 장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EX 스위치 같은 경우는 4400에서만 가능하고 ACX에서도 7024나 7100
그리고 QFX 대부분의 스위치랑 그리고 추가로 PTX 1001이나 1008,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엑스트라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멀티 벤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스코나 벨, 소닉이나 아니면 아리스타와 같은 타사 장비도 연동이 다 가능한데 이 장비들이라고 당연히 다 되는 게 아니겠죠. 저희 주니퍼 제품 말고 뭐 지원하는 장비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구글 같은 데에다가 저희 주니퍼 독스를 검색하시면 이제 퀄리파이드 디바이스라고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원되는 장비의 모델명과 OS 버전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설정을 제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에서 또 중요한 게 또 라이선스가 있겠죠. 저희도 장비를 넣을 때 라이선스를 깡통으로 넣으면 그냥 매출 기능만 안 되고 많이 올리면 BGP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스트라도 라이선스가 이제 3개 티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은 스탠다드는 그냥 블루프린트 하나만 되고 어드밴스드는 약간 더 상세한 리포팅 기능이나 블루프린트 3개까지 그리고 프리미엄은 제한 없는 블루프린트에다가 타사 장비 연동 그리고 GPU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능들 비춰주기 많으니까 하나씩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밑줄 치는 부분 말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저희가 계속 인텐트 베이스드를 얘기를 하는데 인텐트 베이스드 아날리시스 결국엔 저희가 의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DB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기능들인데 이게 보면은 얘는 베이직이고 옆에 이제 어드밴스드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이선스가 상세하게 보면은 뒤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도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스탠다드를 써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태 그런 정도밖에 볼 수 없어요. 당연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기능이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어드밴스드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부분이나 그런 구조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많이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만 꾸리게 되면은 비용 때문에 아마 이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시면 블루프린트 하나는 되지만 실제로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를 하나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드밴스드 라이선스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어드밴스드랑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제한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엑스트라 어떤 환경에서 쓰면 좋을까요? 제가 유지 케이스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SDN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레거시에서 이동을 해서 나겠죠. 레거시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SDN 아키텍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SDN 아키텍처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하나의 매니저로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넘어가는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데이 제로 원투까지 갈 때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거시에서 SDN으로 순식간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어가지고 레거시에서 넘어갈 때 엑스트라를 통하면 좀 간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이런 구성에서 많이들 찾아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스케일 IP 패브릭이라고 저희가 이제 IP 패브릭, 그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만들면 당연히 확장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겠죠. 그럼 저희가 반복적인 이제 CL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블루프린트 하나 안에서 파드나 레그면 복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스케일을 구성을 하시면은 되게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컴퓨터 검증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 부분에서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확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로 쓰는 엑스트라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부분이에요. 죄송해요.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엑스트라가 단 하나 솔루션만 넣어도 전부가 관리할 수 있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쓰게 되면은 보통 아까 제가 축약해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프론트엔드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GPU 클러스터 이렇게 저희가 최소 3가지로 저희가 토폴로지를 나눠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이제 엑스트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GPU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뿐더러 3개 이상의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클러스터 도입할 때 저희 주니퍼에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 엑스트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엑스트라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 기술적인 내용 부분보다는 이제 파트너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주니퍼 VLX라고 해가지고 주니퍼에서 제공하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프리디파인된 앱이 있습니다. 이 V랩이라고 주니퍼 그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 그냥 주니퍼 받는 파트너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별도의 그냥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걸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따로 엑스트라에 대한 구성을 이제 리뷰 같은 걸로 돌리거나 따로 실제 장비를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편하게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랩스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카탈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들은 미리 사전 정의되어 있는 토폴로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디파인이 돼가지고 VEX 스위치 3개에다가 위에 디파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들어가 있는 이 프리디파인된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약하기를 하면 최대 6시간까지 예약을 하면 되는데 예약을 하시면 이제 엑스트라 저 버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엑스트라 6.00이 설치되어 있어요. 6.00이 나온 지가 지금 한 2달인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테스트 같은 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따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V랩스를 통해 가지고 엑스트라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저브라는 걸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뭔가 장난감 같은 걸 주면 이거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장난감도 그렇게 저희가 설명서가 나오면서 되는데 이 복잡한 AI 오클로드가 들어온 이 엑스트라를 저희가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레벨 리저브 하면은 왼쪽 위에 인스트럭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데모 인스트럭션 도큐먼트가 있거든요. 그 도큐먼트를 다운을 받으면은 이렇게 수십 장으로 된 이제 각 가이드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가이드 문서가 되게 이게 대충 이렇게 던지면서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씩 따라할 수 있게 하다못해서 IP 외에 VLAN 이름까지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가시면은 주니퍼에서 들고 왔는 엑스트라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 IP 패브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쉽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세션 끝나고 나서 혹시 엑스트라를 좀 써보시고 싶으면 이 VLAN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워크로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하고 되게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짧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이 엑스트라를 통해서 보시면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IP에 대한 컨피그나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엑스트라 장점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남은 세션도 듣고 이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